자, 경찰의 관할 봅시다. 자, 관할이란 말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경찰권이 미치는 일의 범위, 그러면 사물관할이고, 사람의 범위라고 하면 인적 관할이 되는 거죠. 자, 사물관할 먼저 봅시다. 사물관할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일의 범위입니다.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일의 범위를 사물관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겠죠. 사무 내용이 바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의 범위. 됐죠? 자,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가 경찰의 임무로 들어와 있죠. 그런데 범죄 수사는 원래 대륙법계는 경찰 국가시대에 빠졌기 때문에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역시 독일법을 베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대륙법계인데,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범죄 수사를 경찰의 임무에 넣어두는 거죠. 그래서 영미법계가 원래부터 경찰의 임무 안에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경찰 본연의 임무니까 범죄 수사가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인적 관할 봅시다. 원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외교사절,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2가지 빼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죠. 그게 요새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지만 뭐였죠? 내란이죠, 내란. 내란죄나 그리고 외환이죠, 외환. 됐죠? 요 2가지 외에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어떻게 소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 관할은 일정 부분 제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역 관할 한번 봅시다. 지역 관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시험에 여기서 대부분 나왔고요. 국회의장의 국회 경호권, 법정 내부, 그리고 취해법권 지역까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최근에는 법원도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국회부터 먼저 갑시다.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우리 국회 경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혹시나 독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때도 당연히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같이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누구한테? 정부한테 국회 경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경찰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파견된 국가경찰 공무원을 절대로 회의장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오로지 밖에서만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계엄 선포할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경찰은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현행범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거 나오죠. 현행범인을 쫓아가고 있는데 걔가 국회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그렇죠. 체포 후, 그 다음 체포한 지역이 어디죠? 국회 내부니까 국회의장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체포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의장의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현행범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저 국회의원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야 잡을 수 있는 거지 의장의 명령 없이는 이를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명령을 해야만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 없다면 체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법정 내부 가봅시다. 최근에 법정 내부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모든 재판에 대해서 재판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각 재판을 여는 재판장이 법정의 질서유지권을 가집니다. 만약에 여기에 시험 지문이 법원장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재판장이 돼야 됩니다. 재판장. 각 재판마다 그 재판을 주재하는 사람은 자기가
질서유지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특이한 게 있죠. 국회는 안으로 못 들어가지만 법원은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재판이 열리기 전이건 나중이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개정 전후 불문이죠. 재판이 열리기 전이건 열리는 중이건 열리고 나서건 상관없어요. 언제라도 필요하면 경찰 공무원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이 왔다. 그런데 재판 중에라도 사람들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싸우더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국가경찰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 내외 모두 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거니까 국회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외법권 지역 봅시다. 치외니까 우리나라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말해요. 첫 번째 외교 공간이 있고 외교 간의 개인주택, 사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교통수단도 당연히 함부로 우리 경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동일이 아니고 제외라고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으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못 들어가는 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제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관할 내에 있는 외교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그 숙주가 외교관인데 격리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다? 그렇죠. 국제적 관습입니다. 관습. 관습상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관례 같은 말인데 못 들어가는 건 국제법,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건 국제적 관습이고요. 외교 공간도 역시나 이런 화재나 감염병 같은 상태가 발생하면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태 책임, 오타가 많다, 그죠? 상태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미군 영내 가봅시다. 원래 미군 부대와는 한국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지. 첫 번째 뭐였나요?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 두 번째,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범인을 추적할 때는 따라 들어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 그죠? 그래서 현행 범인을 추적하는 때는 따라서 들어가서 체포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기습노트는 빈칸을 메워가는 거라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습노트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상당하면서 아직까지 왼쪽 손이 신경이 완전히 안 살아나서 오타가 조금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